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후분양하는 아파트도 나올 지경입니다. 물론 과장이고 후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후분양이 좋겠지만 그런 모험을 할 만한 분양단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능력도 안 됩니다. 빨리 청약 시작해서 돈 받고 그 돈으로 건물 올려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분양가를 지금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도 문제이고 대출 규제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착한 분양가로 공급하기는 싫고 성동구에서 어쩌면 올해 진행할지도 모르는 청약단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답동 청계 리버뷰 자이, 그리고 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대한민국에서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이렇게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고 선호도가 또 높습니다. 그런데 강남 4구는 말이 많습니다. 강남구 서초구가 S클래스고 그 다음에 송파구인데 나머지 한 자리가 애매합니다. 강동구인가 동작구인가. 강남 4구가 누가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이게 강동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동작구가 힘이 세졌습니다. 강남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4구는 강동구가 아니고 동작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원조는 강동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까? 사실 동작구나 강동구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과 정치인이 멋대로 자기들이 유불리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강남 4구에 버금가는 선호도를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곳이 신흥 강자,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입니다. 모두 다 한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 이제는 다들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2020년, 2021년 이곳 아파트를 중개를 할 때 저도 헉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주인들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았었습니다. 이거 팔리겠어? 했는데 누군가는 사갔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단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총 1670세대이고 그 중에 약 8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고층은 35층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는 다 끝났고 공사하려고 펜스를 쳐놓은 지 몇 달 이미 됐습니다. 이미 청약을 했어도 무방한 그런 곳인데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대 구성은 39제곱미터가 115세대, 44제곱미터 115세대, 59가 576세대, 73이 396세대, 78이 304세대, 84 158세대, 111제곱미터 제일 큰 게 6세대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84제곱미터 물량은 굉장히 소량이고 대체로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입지 분석을 해보면 성동구 끝자락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동대문구이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5호선 답심리역으로 굉장한 역세권은 맞습니다. 역세권이고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건 맞는데 2호선 여기 신담역도 있어서 아마 여기 주민들은 우리는 더블 역세권이다 라고 주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담역은 2호선은 맞지만 순환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수역에 가서 내려서 한 번은 환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차 시간도 좀 긴 편입니다. 진정한 더블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블 역세권은 어쨌든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또 절묘한 게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1.3km 정도 됩니다. 물론 걸어서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두 역을 아무튼 이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성동구이지만 어찌 보면 생활권은 동대문구랑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가 좀 문제인데 용답 초등학교가 있지만 거리가 만만치 않고 진짜 문제는 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뭐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가 이 동네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주변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결국 애들이 크면 이 동네를 떠나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실제 이 동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동네가 더 이상 선호도를 높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등학교 문제, 학군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바로 옆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청계천은 아닙니다. TV에서 보던 휘황찬란한 청계천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문제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저기서 방음벽 설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횡당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총 958세대이고 이 중에 135세대를 일반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고층은 여기 35층이고 일단 여기는 횡당 7구역 재개발하는 그런 곳입니다. 조합원이 630세대, 임대가 190세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36제곱미터가 75세대, 45가 197세대, 59 310세대 65가 58세대, 84가 314세대, 110이 4세대 이렇게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은 여기는 84제곱미터와 110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을 겁니다. 입지를 보면 여기가 성동구의 핵심 입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저는 워낙 역세권 그것도 왕십리역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성동구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면 성동구에 여러 대장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옥수역, 금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여기 연예인도 꽤 살고 있습니다. 상왕십리역을 중심으로 대단지인 센트라스, 텐즈일로 대표되는 지역, 또 한강을 끼면서 초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트리마제를 중심으로 뚝섬 주변 아파트들, 성동구 내에도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 곳들인데 왕십리역 이 주변을 좀 번잡해서 싫다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서로가 니네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더 좋아 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밌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 건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임 분당선 그리고 GTX까지 교통의 핵심 입지이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쇼핑몰이 여기에 다 있어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분양가.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상 분양가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청약 나오는 걸 보면 대략 여기 수준은 얼마 정도면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되는 서울 청약이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곳 중에 나온 청약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청약에 실패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대략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0억대로 잡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주변 시세랑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지고 도대체 이 하락이 어디까지 될 건지 그 밑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시점인데 오히려 이럴 때 청약은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억의 집을 청약받는 사람이 현찰 10억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6억에서 7억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0억대 청약을 준비하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만 지금 가능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로또 아파트라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투자 금액의 더블은 돼야 로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해야 투자 금액의 30% 정도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최선인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30%인 것이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10%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팔아야 할 타이밍에 적절한 가격 설정,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언젠가 아파트를 매도하실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생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타짜는 못 돼도 부동산 호구는 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